샬롬 샬롬 지온 베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금방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번에 공격, 참 대대적인 공격이 이게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이번에 미스테리가 지금 맞는 그런 이제 전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전면적으로 지금 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잡힌 인질 120명 이상, 또 이렇게 사상자 1,100명 이상, 부상자 7,000명 이상, 21군데 이상의 지금 소요 사태, 또 전쟁, 지상군 투입의 그런 임박,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미국 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프린스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린스톤도 청교도들이 루트원을 타고 와서 건설된 곳이로, 프린스톤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린스톤 바로라는 것이 있고 프린스톤 타운십이라는 게 있어요. 프린스톤 바로라는 것이 프린스톤 대학과 신학교가 있는 작은 그 마을입니다. 그 핵심적인 곳으로 이 프린스톤도 전체 마을이 캠퍼스자 캠퍼스가 마을입니다. 예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교회가 메소 철치라고 1,500명 모이는 곳인데, 프린스톤 대학교와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PCUSA 교회가 중심에 있고, 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성공회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 우리 한국의 교회 음악가들이 주로 와서 공부했던 장소인데, 우리 박태준 선생님을 위시해서 윤학원, 또 여러 우리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했던, 그것도 바로 프린스톤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톤은 그 다운타운이 지금도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의 집에서 늘 오후 5시에 출발을 해서 그 다운타운을 한 바퀴씩 이렇게 산책을 늘 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그 코스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톤 다운타운은 지금도 대학 캠퍼스로, 우리나라의 신촌, 또 이대 앞에 있는 대현동, 이것이 다 여기에 미국의 프린스톤 있는 나소 스트리트, 이것을 흉내냈던 그런 대학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톤 이제 대학교를 지금 이제 봅니다만은, 여기서 연세대학교 건물이 언두드가 여기에 있는 건물, 지금 정면에 보이는 사진 있죠? 이, 이곳과 비슷한 그 내소홀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 김인수 박사님은 고대를 창설하면서 프린스톤에 오셔서 여기에 마스코트인 호랑이를 가져가셨고, 또 언더우드는 이곳에 독수리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있거든요. 대문에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적힌 독수리와 학교 배지를 프린스톤에서 가져가서, 그리고는 이제 아이비를 심어가지고, 지금도 연세대학교, 고대, 이대 많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게 담는 굴을 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프린스톤 여기 학교를 본따서 다 했습니다. 프린스톤 여기 하면 대학과 신학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화면에 있는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프린스톤 고등학문연구소가 또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했고, 이곳에서 오펜하이머와 함께 핵을 이렇게 이제 발전시켰던 맨하탄 프로젝트가 여기서 시행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핵을 제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뜨뜨리기 전에 뉴 멕시코에 거기서 이제 핵 실험을 하고, 그리고 바로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떨어뜨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개발의 마지막 총책임을 맡았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핵이 평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노벨상을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던 노벨도 그의 노벨상을 만든 주 목적이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유언을 남겼듯이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랬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이 여기에 있고 또 이 밑에 가보면 핵을 발전시키는 곳이 거기 있고 지금은 수소탄을 여기서 완성이 되고 있고 또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무기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요, 세계에서 많은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 연구소에서 돈이 가장 많은 연구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 이 러시아가 지금 됐습니다만 옛날에 소련 시대입니다. 1989년 이전에 소련에서 미국을 겨냥한 에, 세 발의 이렇게 미사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스턴, 거기 보스턴은 이 대학과 또 이렇게 연구소가 많아서 대학 인구만 10만 명이 있는 곳이 보스턴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미사일이 겨냥돼 있고 두 번째는 워싱턴 DC 쪽으로 이게 겨냥이 돼 있고 세 번째가 여기 프린스턴 연구소로 겨냥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여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한 800여 명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5개 분야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수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또 화학과, 또 역사과도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 5분야에 있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늘 세미나도 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거리기 때문에 자주 여기 가서 도서실에서 이제 많은 자료도 활용하고 많은 학자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그러는데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여러 명이 계십니다. 말로만 듣던 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이 어드밴스 스타디 여기가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이 여기에 연구원으로 계셨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가끔씩 연구원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안내로 여기 아주 깊숙이 다른 사람 가지 못하는 곳까지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고등학문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도 많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오시더라고요. 중국, 일본, 한국계 그리고는 유럽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곳에 바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넓은 초원 끝나는 데가 인공호수가 있는데 거기 벤치에 앉으셔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응용을 하고 발전을 시켰고 아인슈타인은 매일 여기 출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서 15분 거리 가면은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출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소속이 아니고 여기 소속입니다. 여기 소속이고 또 여기서 우리 한국 분으로서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죠. 이분이 막 당대 살아계셨다면 한국의 최초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이희소 박사님이 여기에 8년 동안 핵 연구하는데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귀중하게 사용해 주셔가지고 19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밀서를 받고 이렇게 좀 한국의 청와대 초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보지를 못하고 77년 어간에 이분이 동경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갔다가 야밤중에 잠깐 헬기를 타고 청와대 갔다 온 사건으로 한국의 핵 개발에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CIA에 또 발각이 돼가지고 그분이 핵 기술을 다 한국에 전수하고서 미국에서 교통사고사로 사고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소 박사님.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작가가 이거를 썼죠. 이런 거를 이게 소설화했습니다. 이거를 써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청와대 가서 이거를 출마다 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 이 내용과 팩트는 다 알지만은 이거를 그대로 했다가는 또 당신이 사회를 당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소설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소설류로 이것이 출간이 허락이 돼서 한국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소 박사예요. 그분이 여기서 8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핵 개발이 7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9년도에 이제 한 줄 보면은 이렇게 핵이 이렇게 다 우리나라의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는 찰나에 CIA에서 어떻게 배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게 이 핵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여기 프린스턴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소 박사님이요. 그때에 살아계셨다면은 한 1년이나 2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치고 그분이 살해를 당했고 그분 가족은 지금도 미국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무했던 이런 연구소도 제가 다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이 연구소는 늘 이렇게 학자들이 세계에서 와서 붐비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프린스턴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유대인이죠. 1879년도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이제 핵물리학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이 니코르 MC 자성 이걸로 상대성 이론을 마련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은 동양의 주역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그거를 표현한 것이 내용이에요. 요즘은 4차 뭐 산업 얘기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4차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그의 철저한 신앙에서 나왔고 이분은 음악 바이올리스트입니다. 바이올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와 함께 수학 이걸로 천재였습니다. 이분이 천재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어머니가 정말 이 아들을 천재성을 발견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을 꼴찌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학교에서는 인정 못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인정할 실력이 못해서 그런 거다. 이 한마디에 그가 용기를 얻고 열심히 수학을 공부를 해서 수학의 천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참 신화를 남긴 분인데 이분이 있던 자택이 지금 또 프린스턴에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연구소로 가다 보면은 한 2분 거리에 그 14, 이렇게 호수가 14인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살았던 자택이 있는데 지금 또 그의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와서 여기서 사진 찍고 해가지고 조카가 여기에 그 앞에 14라는 숫자를 떼버리고 번지 수가 없는 집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오시면 거기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고동연구소 가면은 이분의 연구소도 있고 그분에 대한 박물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들을 이렇게 전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주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소개하고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는 당대 참 최고 학자였죠. 여기는 프린스턴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독립전쟁에서 독립군이 승기를 잡았던 곳이 프린스턴입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장군이 이제 군대를 독립군을 끌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요. 그래서 우리 C.H. 카의 What is the History? 역사란 무엇이냐? 그게 첫 장면에 보면은 워싱턴 장군이 델라웨어 강을 건넜다. 그거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건너는 것은 우리도 맨날 건널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이런 델라웨어인데 워싱턴 장군이 그때 1778년에 건넜다는 그것은 프린스턴 이 배럴필드 이거 전투를 하러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는 이렇게 평범한 일이 이렇게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것으로 유명한데 프린스턴 이 배드필드 파기 여기에 있는 모든 뉴저지의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반드시 와야 될 현악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을 이제 워싱턴 장군이 이끌어 가지고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때에 이 워싱턴 장군이 본부 근무로 사용했던 것이 프린스턴 대학교 내소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싱턴 장군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조그맣게 이게 별관 건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최초 건물인 내소홀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게 최초의 백악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국회의사당 역할을 그 당시 전시 상황에 한 그 그림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이게 이제 프린스턴 배틀필드 박인데 우리에게는 거기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이 전투가 시작됐던 조그마한 대장간 집을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 건너편에 베르필드 바로 건너편에 무명용사들의 묘지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흰 기둥이 6개 있나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올 때 반드시 특히 영락교회 교인들이나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통합적 목사님들에게 제가 많이 소개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뭐로 유명한가 하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1926년부터 29년 사이에 공부하셨어요. 그 전에 공부하시는 분이 박형용 박사님이 공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재준 박사님이 또 공부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송창근 목사님도 공부하고 가신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오셔가지고 BD 공부를 하셨습니다. BD는 Bachelor of Divinity.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 MDB와 같은 그런 학위입니다. 대학을 공부하고 그다음 신학을 3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공부하시고 졸업하시는 해에 그레산 매첸이 학교를 세워서 나간 곳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졸업할 때까지는 이 장로교가 두 쪽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있을 때인데 이때까지를 올드 프린스턴 시절과 뉴 프린스턴 시절 분기점에 바로 한경지 목사님이 공부하신 것이죠. 그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없었습니다. 일본에게 다 병합이 돼가지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여기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서 요거까지 걸어서 1마일이에요. 1.6km.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매일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이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곳이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우리 한인 장로교회 우리 호스트하고 우리 PCUSA 속해 있는 한인교회 400여 교회 우리 NKPC 소속한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가 총회가 우리 프린스턴 여기 신학교에서 할 때에 그때 제가 여러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버스가 한 10대 정도 동원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또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그 후로 여기는요. 프린스턴 지역의 모든 초교파 다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곤 했습니다. 부활절 날 7시 그때는 우리 미국 교회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7시에 모였었는데 그 이 장소가 뭔가니 독립전쟁 때의 무명용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노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름도 남기지 않고 전사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바로 그곳에 성경리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또 이곳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기도의 터로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곳이고 지금 또 이게 연합 우리 그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곳입니다. 자, 우리 프린스턴 이제 대학교로 왔습니다. 1743년에 설립됐는데
여기에 설립된 게 아니라 본래는 뉴욕에서 조그마한 성경 학교로 시작했어요. 학생들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학교가 46년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 당시는 칼리지 오브 뉴저지라고 그랬어요. 뉴저지 그냥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오셔서 프린스톤, 이게가 프린스톤이거든요. 여기에 프린스톤이라는 동네 바로 옆을 킹스톤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프린스톤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톤에서 북쪽으로 약 25분 거리에 엘리자베트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톤 중심에는 킹, 프린스, 그리고 여기에 엘리자벳 여왕, 이게 세 개가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청교도들이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킹스톤 할 때 그분은 이게 킹 제임스 바이블 쓰던 그분을 지칭하고요. 그분의 아들을 프린스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모두 다 톤으로 붙이잖아요. 뭐 보스톤, 뭐 뉴톤, 틴틴으로 붙이는데 톤이라는 뜻은 뭔가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톤 붙이면은 원래 프린스는 영국에 있고 이 프린스의 작은 왕자 이런 뜻으로 프린스톤이라고 붙인 거예요. 보스턴 그러면 보스, BOSS, 보스의 작은 보스 두목이 보스턴으로 된 것 같지. 또 뉴턴 같으면은 새로운 거기에 작은 마을, 새로운 작은 말의 뜻으로 뉴턴 이런 말을 붙이듯이 톤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프린스톤, 또 그 옆에는 킹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찰스 프린스톤을 기념해서 지은 것이 프린스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칼리지 오브 뉴저지가 3년 후에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1400, 1746년에 프린스톤 이름으로 개명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초대 총장이 존 위스 스푼입니다. 그래서 위드 스푼은 이분은 그 당시 PCUSA 미국 장로교 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서명하신 분이에요. 존 위더스푼 독립운동가고 또 미국 교계 PCUSA 지도자고 이런 분이 여기에 초대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 이분의 동상이 서 있어요. 이런 존 위더스푼 그분의 이름을 따서 또 프린스톤 본교 이거 대문 앞에 있는 스트릿 이름을 위더스푼 스트릿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CUSA 미국 장로교 우리나라의 은도들을 파송할 때 교단이 바로 그 교단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거기서 세워진 학교가 이 프린스톤 대학입니다. 여기를 지금 옆에 보시고 있는 이것이 프린스톤 대학교의 대학원 건물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높이 타워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원의 상아탑이에요. 그 상아탑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보리 타워. 이거는 학문의 전당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보리 타워예요. 프린스톤 대학교의 대학원을 상징하는 여기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요 옆 부분은 대학원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만 따로 하는 대학원, 행정부 대학원이 요 옆에 따로 있어요. 하얀 건물인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신 곳이거든요. 자, 프린스톤 하면은 표가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니라 이것이 표입니다. 1746년에 설립됐다고 하지만 원래는 설립이 43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프린스톤 위치로 옮긴 게 46년이었습니다. 학부생이 한 5천 명, 대학원생이 한 2,600명,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제일 적은 학생 보유를 프린스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프린스톤에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프린스톤 대학은 US 투데이에서 늘 이렇게 대학의 랭킹을 정하는데 한때 하버드를 능가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열해 동안 인정을 받았던 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특징이요. 대학원이 따로 없어요. 프린스턴 대학은 뭐 법대다, 의대다, 상대다, 대학원 그레이지웨이트 스쿨이 없습니다. 여기 그레이지웨이트 스쿨이 있는 것은 다 인문과 계통의 그 학교만 있어요. 돈 버는
돈과 관계되는 프로페셔널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많은 이, 그 기초 학문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여기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교직원이 1172명 되는 곳인데, 참 프린스턴 대학의 중심 건물을 내소 스트리트라고 그럽니다. 이 내소홀, 내소홀에 보니까 박능울이 그래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비리그의 다 기원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8개 아이비리그에 가보면 다 이게 박능굴이 잘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하나 박능굴을 심을 때마다 졸업생 몇 회생들이 심었다라는 것이 표시가 다 있습니다. 2회 졸업생이 지고 8회 졸업생이 지고 그걸 하고, 최근에도 졸업하신 분들은 여기에 박능굴을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을 답니다. 2023년 졸업생이 심다. 이렇게 해서 박능굴이 이렇게 자라는, 다 이렇게 졸업생을 기념하는 그런 박능굴입니다. 지금 이게 내서울역의 중간에 있는 건물, 여기 보면은 앞에 가보면 이 호랑이가 마스코트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은 이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문에 가면은 교문에 그게 독수리가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이 독수리를 언더우드가 가져가서 연세대학교 마스코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연고대 축제할 때는 여기 프린스턴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가 연고대가 다 함께 뭉쳐 있습니다. 간단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연대 배지도 바로 여기에 금방 여기 지금 프린스턴 배지가 연세대학 배지가 된 거예요. 그 연세에서는 또 연세라고 그러는데 연희전문학고가 1915년에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대학이었죠. 언더우드가. 그리고 그 세브란스는 옛날에 광해원 그게 세브란스 그걸로 학교를 이렇게 재중원이 이제 그 세브란스가 된 겁니다. 세브란스라는 장로님이 많은 돈을 기사하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것이 두 학교가 1957년도에 합쳤습니다. 연희전문대학교 더하기 세브란스. 그래서 첫 자를 따서 연세대학이라고 백낙준 박사님 총장 시절 때에 1957년도에 연세대학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프린스턴 빠지를 보니까 밑에 시옷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연세할 때 시옷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과 또 독수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의 날아오른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을 기초로 연세대학교가 교훈을 삼고 모토를 정하고 또 학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프린스턴하고 밀접한 관계. 왜냐하면 언더도 자기 자신의 출신 학교는 뉴브란스윅 신학교. 여기서 한 35분 떨어진 뉴브란스윅에 있는 학교지만은 그 학교의 건물과 이것은 프린스턴 거를 카피해 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두 분의 대통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대 대통령과 그리고 14대 이게 대통령, 28대입니다. 이분이 우드로 윌슨. 그리고 이분이 논문 지도를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했던 이승만 대통령 논문 지도를 했습니다. 할 때에 위드로 윌슨 이 취임 교수가 닥터 리의 그러한 논문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논문을 쓴 것이 뭔가니 앞으로 세계가 동북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시대는 전쟁과 이런 게 아니라 평화로서 세계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립 전체, 미국도 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보다 중립했으면 좋겠다. 동북아시아도 앞으로 중립국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런 이상을 이분이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 대통령이 여기에 감명을 입고 이분에게 그 서포트를 하고 1차 대전 끝날 무렵인 1917년에 민족 자결주의 14항을 이렇게 기초를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을 기초로 그걸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 영향이 바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을 입었던 우리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했고 작성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을 가지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밝아도다. 그 부분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이상했던 그런 이제 동북아시아의 공정인데 자 평화의 시대가 오도다.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이런 것이 이제 오게 되는데 미래에 일본은 아직도 옛날식의 방식으로 식민주의 버리고 총과 칼의 그런 것으로 무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문화 정책 가치 평화 시대에 조인해서 동북아시아를 이렇게 만들자. 그거 선언문이 우리나라 독립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본 사람들도 군사들 아니고 일본의 이 사무라이 출신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이 정치인들이고 일반 문화인들이 보더라도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고 인도에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카이로에까지 가서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이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우리나라에 있는 3.1운동, 그리고 이것이 평화운동으로 쫙 퍼졌는데 그 논문이 지금 또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그런 이상이 지금 우리 세계가 지금 동북아시아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전에 지중해 중심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1492년부터 콜럼부스가 이게 이제 미국을 이렇게 발견해서부터 미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거치면서 이 세계 중심이 이 태평양 이쪽으로 온 거예요. 환태평양 시대. 이 일본하고 이 중국 사이, 미국 사이에는 환태평양 시대. 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오는 시대가 지금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동북아의 중심이 통일된 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미래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그래도 어제도 우리가 한글의 날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이 한글이 세계의 언어가 된 겁니다. 문화가 있는 곳이 그게 이 세계를 제패하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에 헬레니즘도 그리스어로 세계가 제패가 되고 또 영국과 미국이 영어로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이제는 동북아시아 시대 중심 나라인 한글이 세계를 지금 점점 제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았던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거를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최고 지성인이 헐버트 선교사님. 이분은 아이비리그의 다트마우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로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분이에요. 23살 때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고,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한글을 띄어서게 하신 분이에요. 독립협회에 이제 계속 글을 쓰면서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 이분이 알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부에도 너무 고마워서 헐버트 선교사님의 그 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 가셨다가 한국이 이제 독립하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세울 이제 그때에 다시 오실 때에 89세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계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묻혀 계세요. 이 헐버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아리랑 있죠. 아리랑.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헐버트 이분이 세계적으로 알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분이 이게 어제 또 한글날. 그래서 헐버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개 그 훈장을 줬는데 해외 외국인에게 두 개 정부에서 훈장 준 것은 최초입니다. 이 헐버트의 그 공헌이 오늘날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가지고 성경을 번역함으로 이 한글이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됐고 그것이 이제 2012년인가요? 유엔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에 좀 플러스 누리글이라고 한글 가지고 전체 다 세계가 이제 소리를 표시 못하니까 누리글이라고 더해서 쉰한나 이 글자가 세계 언어
유니버설 랭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북아시아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이 두 분의 그런 걸로 지금 이제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1929년입니다. 그래서 매천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 오경의 저작서를 부인했던 자유신학이 이 프린스턴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게 본래는 유니온 신학교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왔다가 이것이 프린스턴의 내 교수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반대해서 이 1929년도 이제 필라델피아 이게 그 프린스턴에서 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동차로. 뭐 물론 마차로 가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웠던 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첸이 여기선 중요하고 또 여기에는 변증법 우리 그 올드 프린스턴에서 인정하는 그 보수 신학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이러면은 미국의 최초의 도시, 저 보스턴에 이어서 최초의 상징적인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최초 수도가 있었던 것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프린스턴에 워싱턴 장군이 그 독립운동할 때 잠시 있었고 그다음 필라델피아가 잠시 수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장군이 워싱턴에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로 삼았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고 그 메트로 말고 시 안에서만 또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참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참 아름다운 그런 참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뜻 자체가 형제애라고 하는 내용인데 윌리엄 펜 주지사와 토착민들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이곳에서 있었고 자유의 종이 유명합니다. 여기 이제 자유의 종을 타종함으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이 여기서 된 겁니다. 이때는 아직도 독립전쟁을 이제 막 시작할 그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국에 있는 독립 지도자들 그 선조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미국의 독립을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3.1 운동 그런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미국에는 독립선언서를 1776년 7월 4일로 이렇게 봅니다. 독립전쟁이 끝났던 1789년 8월 그거는 염두도 안 두고 독립지금 기념일을 이때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이 설명을 들을 때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야 우리 한국도 우리 그 광복절이나 뭐 독립기념선언 할 때에 아이고 1919년 3월 1일 날 발표됐던 그때를 사면은 참 좋겠다. 그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이때 그러는 걸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 장군이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았던 1789년에 그 독립전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미안하게도 영국 정부에서 말이죠. 이제부터 미 합중국이 한나라 자주국임을 선언하노라 하고 여왕이 한 번도 선언자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영국 사람들은 미국을 자기들의 한 콤먼웰스로 이렇게 취급해요. 콤먼웰스라는 거 아시죠? 연방 정부라고. 대영 제국, 이 지상에 88개국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콤먼웰스 카운슬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영국의 여왕 주체로 지금은 이제 국왕이 찰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국왕의 주체로 이게 예전에 한 번이라도 영국의 식민지 또 그 자기 나라가 있던 나라들 다 집합인데 지금도 미국 대표가 거기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먼웰스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과연 독립국가로 있었느냐 이제 역사로 보면 이 퀘션이에요. 한 번도 영국이 그거를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제국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고종이 있을 때에 그때 한일 합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방과 외교 두 개만 이완용이가 사인해서
일본도는 넘겨갔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협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를 한국에 세우고 자기들이 이제 내치까지도 다 뺏어간 거죠. 그런데도 언제 일본이 오늘부터 대한제국이 종언을 하노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대한제국이 없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 옆에 가보면은 거기에 대한제국이라고 간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이 아무개 목사님하고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갔더니 고종 황제의 따님이 거기 지금도 황제로 계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종 순종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제국 간판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저보고 또 관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갔죠. 가서 이렇게 다 궁중에 예가 있더라고. 이렇게 뭐 삼배로 인사를 하고 이제 왕제를 알려나는 그 자리에서 대뜸 저보고 미국에서 왔고 이런 이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저보고 이제 교육 대신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실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워졌고, 그리고 계속 대통령들이 한 번도 그 언급하지를 못하죠. 지금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은 벌써 이렇게 독립 선언을 하면서 이 자유의 종에 보면은 거기에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년 만에 희년을 선포하노라. 이게 주빌리, 이 히브리 말하면 그게 요밥, 하나님의 이 주빌리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독립기념설 때 타종을 합니다. 지금도 자유의 종상 수상을 해요. 인권운동이나 세계 또 자유운동을 하신 분들 완화합니다. 또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이 승리했을 때에 흑노들 모든 흑인의 노래들을 오늘부터 자유를 주노라 선언할 때 역시 자유의 종이 타종했어요. 민권운동을 했던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도 여기 와서 타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라델피아는 자유의 종이 하나의 심볼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윌리엄 펜이 정말 이분이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억압을 받는 분들은 다 여기 와서 하라고 해서 필라델피아는 명실공히 미국의 모든 종교의 본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PCUSA 미국의 장로교 본부가 지금도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건국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이 총회 본부는 자체가 이제 중서부로, 루이빌. 켄터키 쪽으로 옮겼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미국 장로교의 역사 뿌리는 아직도 여기 다 있어요.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이 장로교의 모든 그 역사적인 박물관이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이 본국하고 왔다 갔던 편지 서신이 여기 다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년 전인가요? 우리 정성구 박사님 모시고 여기 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도 그 아카브에 가서 옛날에 이게 아브라함이 카이프가 프린스턴에 와서 특강했던 그 자료를 전부 다그 아카브에 와서 복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도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용은 그게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뭔가니 9.11 사태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에 2주 반 만에 프린스턴 우체국에서 하얀 분말, 이 밀가루 같은 것이 발견됐어요.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거를 또 누가 또 뿌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선 받는 사람은 바로 죽어요. 독약이 들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승모 박사님이 한국 그 칼빈 연구소로 그 우송했던 그 모든 자료가 마침 그게 묻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 우체국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보상은 물론 없고요. 그때는 9.11 사태 그 전시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에 다시 이제 여기 가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보낸 편지, 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보낸 편지, 참 이거 정말 수기로 쓴 보고서 내용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여기 히스토리컬 소사이티 오브 뮤지엄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이 윌리엄 펜 주지사의 그걸로 펜실베니아에는 퀘이크 고도의 본부가 여기 있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그 랑캐스터에 가보면은 다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본부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각종 그런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에게 다 땅을 무료로 다 대상을 하고 이 윌리엄 펜 이분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학교가 유펜입니다. 유펜은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1740년에 세웠던 학교인데 역시 청교도들이 세웠던 학교가 유펜이 되고 아이비 리그가 됐습니다. 모토가 도덕이 없는 법은 쓸모가 없다. 이런 걸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필라델피아의 시청도 만들고 프랭클린의 생각에 가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필의 침을 발견했죠. 그리고 하모니카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물로 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그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최초의 우체국을 세운 분이에요. 우체국. 그래서 최초의 우체국이 지금도 그 생가에 가보면은 현재도 지금도 우체국 하고 있습니다. 또 발란티어 파이어 스테이션 이 자원봉사에서 그 소방서 시작도 이분이 한 거예요. 그 미국의 모든 다 동네에 소방대원들은 지금도 발란티어 봉사자들. 그래서 이제 불 끌어가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월급을 받는 몇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화재가 나면은 발란티어가 와서 다 이렇게 화재를 끄고 하는 그 제도를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당시 미국이 처음 이제 독립이 됐을 그때 최초로 프랑스에 영사로 갔다 오신 분이죠. 요즘 말하면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서 우리가 대학에서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라는 책을 이분이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Time is money라는 말이 나와요. 시간이 돈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면은 시간제로 월급을 받습니다. 몇 시간 일에 따라서 돈을 이제 지불해요. 이거 이분이 시작한 거.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이 시작한 게 참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거기에 이제 세웠어도 그 맨 꼭대기 가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상이 시청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펜 대학 설립자로 거기 가면 설립자의 그런 옷으로 또 다 나오고. 그래서 유펜 대학이 굉장히 참 훌륭한 대학입니다. 의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2만 3천 명, 이 학부생은 9,700명, 학생이 토탈 2만 3천 명이 되는 학교인데 참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프랭클린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은 필라델피아에서 늘 이렇게 그분의 생활도 지금 도 보관되어 있고 필라델피아의 시티와 그리고 대학들의 모습들 이게 다운타운 여기에 바로 유펜도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락셀 학교 우리 김진섭 박사님이 나오셨던 드렉셀 거기는 유대인이 생겼던 명문입니다. 또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템플 유니버시티가 바로 여기에 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템플, 그는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 그거를 얘기하죠. 역시 주이시 그 계통의 학교입니다. 이런 명문들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 스팽글스 배너 성조기업 영원하라 요거까지 말하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의 국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노래가 1931년부터 공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 이게 Stars and Stripes는 미국 국기를 얘기하잖아요. 몇 개의 스타스?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50개 줍니다. 또 스팽글스, 이거는 줄을 얘기합니다. 빨간 줄로. 그게 맨 처음에 13개 줄로 시작했다고 해서 13개 빨간 줄이 있습니다. 요거를 합쳐서 스타 스팽글스, 이 배너가 미국의 성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미국 국가가 이렇게 세워질 때 스콧 키라는 분이 이거를 작사를 했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el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이렇게 시작되는 미국 국가가 맨 끝에 보면은 이 미국은 정말로 Overland of the Free, 자유의 나라고 Home of the Braves, 영웅의 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애국가가 끝나는데 이 국가가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보면은 그게 이제 이 폴트 맥켄리 이 이름을 가지고 그게 볼티모어에 있는 그 지하 그 해저 터널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볼티모어 근교에 있거든요. 이 요새에 미국의 주요 항구였던 볼티모어 항을 방한하기 위해서 1798년도 건설된 이제 요새입니다. 1812년에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 있는 와중에 이게 브라든스버그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며 수도 워싱턴 DC가 불태워지고 승승장구했던 영국군이 사기가 저하된 미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대서양 일대 영국 장선을 이렇게 공격하던 바로 이 볼티모어 항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키는 이거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참 미국 수비대에서 강렬한 저항에 이렇게 발이 묶여 있었고 또 이렇게 이런 전쟁을 당할 때 요즘 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그렇게 참 박격포가 날라오고 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성조기가 새벽에 되니까 아직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사다 정신처럼 이 성조기가 휘날린 걸 보고 이분이 정말 이 성조기여 영원하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썼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법물가 프란시스 키인데 이 깃발을 보고 그가 작상해서 지금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 새벽의 여명 속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맞이했던 황무연의 미광 속에서 이 새벽에 넓은 줄무늬와 밝은 별들 성종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던 성벽 넘어 당당히 나쁘기고 있는 것이 로켓의 붉은 승광과 창공에서 장렬한 폭탄 속에서도 밤새 지켰음을 증명하네. 우리의 깃발이 아직도 그것에 있음을 말해주어. 성조기는 여전히 이렇게 새벽까지 날리고 있네. 자유로운 이들의 땅, 용기 있는 자의 고향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공식적인 애국가가 돼가지고 행사 때마다 부르고 이거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막 붉어집니다. 그 독립기념일 때 이것이 또 굉장히 곡도 화려하고 하이톤이에요. 그 전쟁의 그 막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참 외롭게 지키고 있고 남았던 이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마사다 정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성조기 정신이 참 유사하게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참 미국의 오늘날 애국가가 됐는데 이런 모습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나눌 게 있으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